이번 시간에는 비견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견겁제는 비견겁제를 한자로 쓸 때는 비는 나라날 비에 어깨견을 쓰고요. 겁제는 빼앗길 겁에 재물제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겁제가 사주에 많게 되면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다고 해서 다 안 좋고 나쁘게 봤는데 사주의 구성에 따라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주에 비견 겁제가 많은 분들은 일단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비견겁제는 사랑관계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사랑관계로는 형제 그리고 시댁 식구 가족을 나타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돈을 시댁 식구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댁 식구가 들어갔고요. 사회적인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 또는 동업자 그리고 선후배 그리고 연예인이나 작가분들이나 운동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팬도 이 비견겁제의 인간관계로 볼 수 있고요. 남자에게는 남자, 또 여자에게는 여자. 이런 즉 이성 감정이 없는 이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견겁제가 월령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월령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 특징이 매우 독선적이고 또 자수성가 그리고 살면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데요. 이 재성은 별성으로 보면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견겁제는 인성에게서 생을 받는데 이 인성은 우리는 어머니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생하고 나는 아버지를 극하니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덕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하고 즉 돈이 되겠죠. 이 돈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에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일주라고 쳤을 때 이 화 비겁이 많은 경우에 이 목생활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부모 덕이 없습니다.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이 재성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경우는 여자인, 즉 부인에 해당이 되겠죠? 남자 사주의 경우는 이 재성이 또 부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부인복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이 만세력에 있어서 연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있을 때 특히 비견은
덜하고 특히 겁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천간에 있을 경우에는 어려서 아버지가 잘 못 나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대운이 뭐 예를 들어서 용신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서 뭐 집이 가난했거나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건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른 거고요. 비견겁재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합니다.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경쟁이 많은 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비겁의 힘은 막합파 기질과 또 여기에 인성 비겁이 많은데 인성이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지식이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공부에서 힘을 쓰는 운동선수. 왜냐면 비겁은 계속 경쟁하고 치열하게 계속 싸우는 건데요. 이렇게 운동선수로 가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육인인 즉 싸움 또는 힘의 논리로 하는 직업으로 가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뭐 아기가 있을 때 뭐 공부도 잘한다 할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이나 체육 특기생으로 가도 매우 좋습니다. 또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이 물건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진짜 짐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야 돼요. 그 말은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본인의 지식과 끼를 갖고 능력을 발휘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지만 그게 아니면 굴곡이 좀 심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물건이 전혀 없어야 하는 거죠. 비겁의 장점은 우선 자존심이 세고 이분들은 일단 자존심이 세고 또 창피한 것도 잘 느끼고 또 감수성 그리고 예민함 이 예민함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오감도 발달했습니다. 즉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감수성 젖은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들을 수 있고 즐겨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남 앞에서 드러내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력이 매우 뛰어나서 나서고 싶어합니다. 또 이 비겁이 많을 경우에는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주가 비겁이 많거나 20살 이전 이 20살 이전에 대운에서 비겁이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잘한다 해주고 해줄수록 칭찬을 2~3배를 해줘야지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20살 이전 대운에 비겁이 있을 경우에는 공부할 때 칭찬을 잘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삐딱하게 갈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비겁의 단점 이 단점으로는 남한테 비교랑 비판 당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남과 비교하는 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주변에 비율을 맞추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나 잘난 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각, 청각, 촉각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감각, 패션,
색채에 감각이 있어서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잘 꾸며주고 옷도 매우 잘 입힙니다. 지식이나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직업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 수비다일 경우에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생각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이 수비다일 경우에는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이한 신중함이 나와서 패션 감각이 특이할 수 있으세요. 또 초년 시절에 대운에 비겁이 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까붑니다. 아까 이 20살 이전과 같은 말인데요. 초년 시절에 대운에 비겁이 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까불까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나 내가 어린 시절에 첫 대운, 이 첫 대운에 놓였을 때 부모님이나 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엄청 칭찬을 해줘야 공부를 합니다. 웬만한 칭찬으로는 오래 못 가니까 지속적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할 게 없어도 해줘야 되고 절대 착한 걸로 칭찬을 하면 안 되고 이 공부 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내 아이가 비견 겁재가 많고 첫 대운에도 비견 겁재이다. 근데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 할 때에는 책상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쁘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또 펜을 드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물론 힘든 거인 건 알지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 이런 사주를 가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칭찬으로 계속 칭찬을 해줘야지 공부를 하지 다른 걸로 아무리 꼬셔도 이 아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뭐 수업하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게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 아이들은 칭찬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비견 겁재는 타인의 시선에 매우 관심이 큰 사람들인데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관심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타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을 가지고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자존감도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자존감은 세고 자존감은 반대로 낮으세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습니다.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잔소리 또는 부정적인 말, 잔소리랑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아주 쳐다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칭찬으로는 뭐 예쁜 짓이나 착한 짓 또는 청소 또 설거지 공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칭찬받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공부에는 승부를 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착한 짓, 예쁜 짓, 청소, 설거지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사주나 내 아이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올 때쯤 청소를 시작하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렸을 때 어떤 칭찬을 들었었는지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되기도 해요. 비견겁재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부모님들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게 입으로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걸 잘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입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좀 엄청 단순하고 착한 아이들인 거죠.
가족인 부모, 형제에게 칭찬 듣는 것도 좋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나 또 외부 손님에게 칭찬 듣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인 아이들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주 목숨을 걸죠. 칭찬에 민감하고 비판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 알러지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건강적으로 튼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자꾸 뭘 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떡볶이든지 딱지든지 아니면 카드나 뭐 피카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꾸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비경 겁재가 많은 아이들의 엄마 아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실 때 내 아이들이 만약에 비경 겁재가 많은데 엄마 아빠 돈을 몰래 훔쳐간다면 엄마 아빠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또 사주에 비경 겁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데요. 그 말은 이 회사에서 견디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비판도 못 듣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아주 작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제 그 비판이나 이런 게 본인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잔소리를 좀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잔소리 듣는 거를 못합니다. 사주에 이 비경겁재가 많다 보면 이 싫은 소리, 잔소리 이 듣는 거를 못하게 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났고 본인이 다 맞는데 그런 비판은 아예 듣지 못하니까 이제 이 회사 생활이 어렵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퇴직을 하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한 달도 못 가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분들의 루틴이 있죠.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결국에 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사업이 망해서 장사가 망해서 이러다 보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사주에 이 비경겁재가 많은 남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또 단점이 나이 들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 이 술값 계산인데요. 친구들과 만나서 과도하게 씀씀이가 해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들이 나가서 술값도 많이 쓰고 씀씀이도 해픈 남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인들은 이런 남편들에게 이제 하는 게 있죠. 이분들에게 무얼 하죠? 이분들을 데리고 사는 여성분들, 부인들은 이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 잔소리를 부인들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인들은 이제 돈 좀 아껴 쓰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남편분들은 이제 부인한테 뭐를 부리게 되죠? 성질을 부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들은 이제 이 부인의 돈 좀 아껴 쓰라는 작은 지적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남편에게 부인이 잘 살아보자. 내가 나 혼자 잘 살려 그러냐. 우리가 같이 잘 살려고 돈을 아껴 쓰고 잘해보자라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지만 이 남편분들은 이 잘 살아보자라는 자체가 비판으로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은 일단 이런 남편분들은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이 남성분들은
엄청난 의리파입니다. 연애 기간에는 제일 멋진 남자예요. 친구한테 돈도 잘 빌려주고 또 과도하게 빌려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 기간에는 나한테 돈도 잘 쓰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혼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씀씀이가 결혼해서도 지속이 되니까요. 사업을 해도 지식이나 끼, 재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견겁제가 많은 사주의 경우에는 특히 이 거짓팔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기 본인의 사주의 특징을 어떻게 알고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리파다 보니까 이 의형제 맺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의리로 칭찬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이 사주에 이 비견겁제가 많게 되면 이 보증서주는데 매우 일가견이 있습니다. 나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하는 친구들과 본인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 쓴소리도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이런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나를 좀 돌아볼 줄 아는 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 나한테 싫은 소리, 잔소리 이런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니까요.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략적으로 70% 이상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대체적으로 예쁜 것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쁜 짓, 이 예쁜 짓 있죠? 이 예쁜 짓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예쁜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꾸미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자칫 잘못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분리공포, 이 분리공포까지 함께 겪었다면은 이 조증이나 우울증 또는 쇼핑 중독 에 걸릴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성형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성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예뻐져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자꾸 피부과에 들락날락하게 될 수도 있으세요. 이 비견겁제가 사주에 많으면 많을수록 관성의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약해질 수 있습니다.